여보, 우리 이혼할까요? 당신도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사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고 계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승선이 보이는 곳까지 왔지만 왜 이렇게 서로가 낯설고 어색해졌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TV 옆에,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수저질만 할 뿐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아도 서로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기엔 너무 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은 건 상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일상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도 한때 이혼을 고민했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45년 전 23세의 나이에 시작된 결혼 생활. 우리의 결혼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회사원이었고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월이 어느새 흘러버렸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을 이유로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아이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이 많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앞에만 앉아 있었고 말을 걸어도 대답만 건성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쥐락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무거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매일 반찬을 갖고 가며 정성껏 차려도 맛있다는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고 가끔 된장찌개가 짜다는 날이 전부였습니다. 퇴직 후 우울해 보이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돌아오는 차가운 반응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산책을 나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는 이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고 이웃들의 시선도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분이 퇴직 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지만 한 잔, 두 잔 술이 오가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무기력해 보였지? 정말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저 TV 리모컨만 들었다 놓는 쓸모없는 노인이 된 것 같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차려주는 밥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 식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미안해. 회사에서는 늘 결정하고 지시하다가 집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며 미안해했고 나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졌던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고 문화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시작했고 나는 그림 교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거실에는 TV 소리 대신 남편의 기타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서로의 취미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함께라서 더욱 즐겁습니다. 결혼 생활의 황혼지에 찾아온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남은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볼까?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설렙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점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45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의 단절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의 부부관계는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남편의 상실감,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실망한 아내의 마음,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둘째, 전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상담자의 한마디가 전환점이 되었듯이 때때로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10분 대화의 법칙. 말해봤자 소용없어.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대화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단 10분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분 대화의 법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루 중 10분,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말을 자르지 않고 온전히 듣기만 하는 것. 전문가의 조언, 듣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40년간 부부 상담을 해온 김영수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죠. 실제 사례, 10분 대화법을 실천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었죠. 그래도 매일 저녁 식사 후 10분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세 번째 날, 남편이 처음으로 회사 다닐 때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10분 대화법의 중요한 규칙. 1.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저녁 식사 후 혹은 산책 시간 동안 10분간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2. 듣기만 하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3. 눈을 맞추며 점검하기. 눈을 맞추며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분 대화법 실천의 핵심 규칙. 첫째, 시간 날 때 화자는 절대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 또는 아침 산책 시간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판과 조언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같은 말은 삼가세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0째,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처럼 짧은 반응으로 공감하세요.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정확히 10분만 하세요. 더 이야기하고 싶더라도 10분에서 멈추세요. 부담 없이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분 대화법 실천 후 달라진 부부들. 이 방법을 실천한 부부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권오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매일 10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50년간에 처음으로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게 됐어요.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표현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소소한 일상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들에게 이 방법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10분이 20분, 30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10분만이라도 들어봐요.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마음의 벽도 진심 어린 정점 앞에서는 서서히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감사일기 작성법. 당연한 일인데 뭘 감사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매일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를 적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준 것, 목도리를 둘러주며 감기 조심하라고 말해준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시작한 김미경 할머니의 이야기. 처음에는 적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관찰하다 보니 남편의 배려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주는 것,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것, 내세우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일기의 3가지 중요한 원칙. 첫째, 매일 반드시 한 가지는 적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남편이 친절했다. 같은 무고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남편이 장을 보고 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다. 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감사일기를 한 달만 실천해도 부부관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감사일기의 실천 방법. 첫째, 고마워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잘해줘서 고마워, 대신 설거지를 도와줘서 고마워, 처럼 특정 행동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양말을 항상 정리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더군요. 별것 아닌 일인데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우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방법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배우자의 노력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가 이제야 하나씩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하는 식사를, 아내는 남편이 묵묵히 해오던 집안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은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자세히 관찰해보시다. 상승을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가 쌓이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 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수첩을 준비해보세요. 배우자의 어떤 행동에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천천히 적어보세요.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개인 시간 존중하기.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왜 또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건강한 거리두기가 부부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다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경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슬리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 밥을 너무 늦게 한다. 정리정돈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이 계속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지나치게 밀착된 생활은 사소한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개인 시간을 가지면 서로를 향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 시간을 건강하게 조율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나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 개인 시간 존중하기. 최경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슬리더라고요. 밥을 늦게 한다. TV 소리가 너무 크다. 정리하는 방식이 내 기준과 다르다. 매일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았죠. 그러다 문화센터에서 개인 시간 존중하기를 배웠고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시간 존중하기의 4가지 핵심 원칙. 첫째,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남편은 등산, 아내는 그림 드실처럼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대화 주제가 생기고 서로의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둘째, 정해진 개인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내 시간이에요. 이처럼 미리 약속하고 그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취미를 존중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이런 말은 절대 돈물입니다. 배우자의 관심사를 인정해주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같은 집에 있어도 남편의 서재, 아내의 취미방처럼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35년차 부부 김씨의 할머니의 이야기.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등산에 가는 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저도 수치와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만 나면 이야깃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등산 이야기도 재미있게 듣고 제 그림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면 질식적인 일과가 사라져 공허함을 느끼기 쉽지만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늘 함께 있다 보면 쉽게 잊기 쉬운 나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따로 똑같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났을 때 부부는 더 통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배우자에게 나도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할 때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새로운 추억 만들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추억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여행입니다. 새로운 추억은 관계를 다시 설레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부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설렘을 시작해볼까요? 네 번째 방법, 새로운 추억 만들기.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고 해서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주 한 번, 평소와는 다른 작은 경험을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로를 바꿔본다. 새로운 카페에 가본다. 처음 가보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본다. 이처럼 사소한 변화도 부부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 결혼 33년 차. 남편과 처음 시도한 것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봤죠. 낯선 분위기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을 잡고 사진도 찍고 한참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매주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작은 즐거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추억 만들기의 5가지 원칙. 1.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멀리 여행을 가거나 비싼 곳을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2.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새로운 곳 가보기.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만들면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함께 기획하세요. 다음 주에는 어디 가볼까? 서로 의논하고 기대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줍니다. 4. 사진을 찍으세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찍은 사진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작은 방법입니다. 5. 서두르지 마세요. 빠르게 여러 곳을 다녀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동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결혼 42년 차. 아내와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을 따라 찍어보자고 했어요. 40년 전 신혼여행 때 찍었던 포즈를 그대로 재현해봤죠.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하다 보니 그때의 설렘이 살짝 돌아오더라고요.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옛날 사진 한 장을 골라 같은 포즈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활동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보던 제호자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의 모습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전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함께 스마트폰 교실에 가보기, 요리 교실 등록해보기, 함께 자전거 타러 가기. 사춘기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이 부부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 한마디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이 바로 새로운 추억이 됩니다. 결혼 생활의 황혼기에도 설렘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새로운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며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호자와 작은 모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5번째 방법,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부족한 점이 더욱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배우자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결혼 47년 차. 남편이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게 늘 신경 쓰였어요. 매번 지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47년 동안 나를 위해 해준 일들이 이 작은 습관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밥 먹는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배우자의 작은 단점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4가지 핵심 원칙. 1.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70년 동안 지속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두고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우자의 장점에 집중하세요. 장점 하나에 집착하면 배우자의 수많은 장점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3. 나의 불완전함도 인정하세요. 배우자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먼저 돌아보세요. 상대방도 나의 단점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만이 줄어들 것입니다. 4. 나의 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젊었을 때처럼 못하는 것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의 변화와 노화를 인정하는 것이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박종욱 할아버지의 이야기. 결혼 38년 차. 아내가 요즘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해요. 처음에는 짜증이 났는데 문득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랬구나 하고 새로 들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제가 깜빡하는 걸 너그럽게 봐주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불완전한 모습이 더 자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부부 사이의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보완하면서 더 깊고 따뜻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가 부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선물 모자람을 채우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의 작은 실수나 단점을 마주했을 때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불완전함이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켰을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결혼 생활은 더욱 여유롭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살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대화가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첫사랑의 설렘을 되찾았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며 더 깊은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저녁 기호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사람이기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기호자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가족, 친구,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